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갈래복합 9번의 안수길 님의 제3인간형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룰이죠.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기가 갈래복합이니까 세트죠. 6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제3인간형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현대시, 현대소설 갈래복합입니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에 매몰된 소시민의 삶을 재현한다. 여러분, 소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어떤 중간 계급을 말해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 계급을 말합니다. 근데 소시민적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저 파란색으로 맨 위에 있습니다. 소시민이 사회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경제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자기 보존적 생활태도,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고 사회적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소시민이랍니다. 투표 날은 선거 날 투표하러 가지 않고 놀러 간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삶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자, 신념의 지향. 그럼 신념을 지향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의 수능. 이게 소시민적 삶이니까 사이에 놓여 있는 갈등하는 소시민의 내면적 성찰적 내면을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3인간형은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 5.18인지 8.15인지 6.25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삶의 태도를 바꾼 인물. 그러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하면서, 그 대조했다는 거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꾼 사람과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이 대조가 되겠죠? 어떤 인간형이 바람직한지를 물어보는 작품이다.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 동그라미 세모,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신념의 지향과 생활의 수능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성찰적 내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 역사적 사건이 뭔지 요거 살펴보면 되겠죠. 자, 맨 위로 올라갈게요. 페이지 282쪽 보겠습니다. 281쪽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3인간형이니까 제1인간형이 있고 제2인간형이 있고 제3인간형이 있겠죠. 자, 안수길이라는 작가는 일단 평가원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쓰면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요. 한 별 2개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1953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전후 소설이라고 해요.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납니다. 한국전쟁이. 휴전이 된 게 53년이에요. 6.25 전쟁, 한국전쟁은 1950입니다. 자, 전후는 전쟁 후에 발표된 전쟁 후 소설입니다. 전쟁 후 소설. 자, 6.25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이전에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석, 두 번째는 조은, 세 번째는 미입니다. 석부터 해볼게요. 석도 작가였고 조은도 작가였고요. 미인은 낙천적인 문학 소녀로서 부잣집 딸내미였습니다. 자, 근데 조은 먼저 볼게요. 조은은 자동차 회사에 중개하게 됩니다. 운수업으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돈을 벌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거요. 석은 교사, 작가인데 나중에 그 작가라고 하지만 사실 무늬만 작가는 패션 작가고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나도 우리 창작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초조해하면서 정신적 방황을 하는 인물입니다. 미인은 문학 소녀였잖아요. 근데 6.25 전쟁 이후에 간호장교로 지원하게 되면서 사명을 지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뀐 케이스죠. 아버지는 전쟁 때 뇌 잃을려 반신불수가 되고요. 어머니는 목판 장수를 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6.25 때
오빠는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나는 누구인가 하고 석은 고민하게 되는 제3 인간형 제목에 부합하는 인물은 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검정 넥타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작가 시절에 항상 착용을 했는데요. 한 반세속적인 세속의 초월한 그의 작품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착용하고 미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반세속적 문학 삶의 태도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긍정적이었죠. 근데 나중에 조우는 쉽게 말하면 마탱이가 가죠.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돈 벌면서 돈 맛을 알게 되어서 그러면 미가 나중에 조운에게 겁내고 떠나게 되는데요. 결국 3번의 의미를 보시면 조운이 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결국 조운 오빠 반세속적 삶을 회복하고 타락적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미의 충고이자 결국 그것 때문에 조운은 각성하게 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매개체가 되죠. 그럼 주제는 사명과 바로 생활 사이에 방황하는 그리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6.25 전쟁 이후의 지식의 내고뇌가 담긴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장면에서는 여기 누구지? 그 조운 있잖아요. 조운 원래 작가였는데 작가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운수업에 대박이 난 석을 찾아오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진하게 바꿀게요. 조운이 석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장면.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허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그러면 출세한 조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는 또 하나는 저렇게 몰골이 초라할까 이제 석을 말하는 겁니다. 둘이 주고받는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겉모습의 현격한 뚜렷한 차이가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본 듯했을 것이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술자는 작가죠. 소술자는 내레이터는 작가다. 작가는 작품 밖에 있다. 작품 밖 소술자. 요거 이제 서술상 특징 문제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정리하고 사실 석도 몸짓과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변해버린 작가 조운을 대할 때 많이 변모했죠. 변화했습니다. 타락한 거죠. 출세했지만 경의에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경이로웠다. 전직 작가 시점이죠. 억지로 전에 하던 버릇대로 농담조로 말을 끄집어는 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가 마음에 걸려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주눅이 잡히기까지 하였다. 주눅 들었다. 석은 주눅 들었다. 전부 다 전작 시점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인물의 심리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또 고급 차로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이세. 그러니까 조은이 한단 말이 기적 같단 말이지.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작가 조은이라면 독특한 철학적인 명제를 그것을 담는 난삽한 문체를 글이나 말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다. 과거에 그렇다는 얘기죠. 과거에 플러스였다. 더욱이 자신에게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오는 사람이 예전에 조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문학 소녀가 많았다. 그 중에 한 명이 미이죠.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모와 작품. 범속하다는 것은 평범하고 비속하다는 뜻입니다. 평범하고 비속한 것을 싫어하는 문학 소녀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난해한 문장은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다.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이 시인할 수 있다.
라는 그의 인간적 신념은 그대로 그의 문학적 신조였다. 좌우명이었다.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한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하는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었고 작품을 적게 지었고요. 생활은 빈궁하였다. 궁핍하였다.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글을 팔지 않았다. 글을 팔지 않았다. 굉장히 문학적 신념이 강한 조은의 모습입니다. 글을 팔지 않았다. 헤프게 자기의 신념을 그리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 항상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는 외면적인 차림에 도무지 무관심이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작가로서 생활력이 어지간한 부인 덕분으로 아이들은 굶기지 않았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이 몸차림에 무관심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무슨 회합이나 공식적 모임에 통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과거 조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련 문제 A 한번 보겠습니다. A 문제가 1번 문제인가요? 한번 볼까요? A 문제가 1번 문제네요.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요. 서술상 특징 문제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냅니다. 시점과 전개 방식, 문체, 요 문제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무조건 뭐니 시점입니다. 시점 자체가 워낙 중요해서 서술상 특징 하면 거의 시점 문제를 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 뭐 갈등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났고요. 특정한 서술자로 설정된 서술자가 여러분 서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3인칭이기 때문에 작가가 되죠. 그래서 인물이 아닙니다. 요 1인칭 말하는 거죠. 3번 선지는. 다음에 이야기 밖의 선조. 이거 3인칭이죠. 한 인물의 내면을 묘사한다. 전체적 작가 시점이죠. 그리고 과거의 다른 인물의 누구냐면 조은의 과거를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5번 겉이야기 속이야기 액자식 구성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죠. 액자식 구성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략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중략 줄거리. 자, 석은 우리 그 조은을 만났죠. 식사도 하고 조은은 출세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 얘기가 나와요. 미가 조은에게 검정 넥타이를 주었다. 여러분 검정 넥타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정신 차려 오빠 이런 뜻입니다.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6.25 전쟁 전에 일상적으로 매던 것으로 쌤 얘기했죠. 미가 속세에 초연했던 그 당시에 그럼 속세를 초월한 반세속적인 조은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매던 것. 그런데 지금 준 겁니다. 지금 와서 6.25 후에 전쟁을 겪으며 삶의 태도를 바꾸고 부유한 사업가가 된 조은. 그러면 조은은 성공했지만 작가의 삶을 포기하고 돈맛을 안, 즉 정신적으로 타락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모한 인물이죠.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타락에 지나지 않다고 석에게 고백한 후 부산에서 다시 미희를 만난 일화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들려주는 얘기인데요.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미희 얘기입니다. 오금박듯 말하였네.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 이 전체 말투가 지금 조은의 말투가 됩니다. 나는 뜨끔하였네. 요 부분적으로는 1인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부러 내 편에서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네. 그건 미답지 않은 질문인데 오호라 6.25 사변 통해 불행으로 미 인생관이 변했군 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180도 전환으로 지금은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비관하는 건 아니에요. 비관 안 해? 그럼 안심이야. 비관 안 함 역시 낙관이겠군. 비관도 낙관도 아니에요. 그럼 중간판가? 중간판 없어져서. 호호호. 말재주 어디서 그렇게 넣으셨어요? 옛날에 말재주가 없었는데 지금 말재주가 늘었다는 거죠. 사업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늘었죠. 미의 침울이 풀려지는 듯해.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명랑하였던 서울 시절을 회상하러. 원래 명랑문학 소녀였거든요. 기억에 남아있는 서울서의 화제를 끄집어내었네. 이것도 저것도 아님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걸 그랬군. 오빠인지 언니인지 모르는 그 애기에게 양보할 걸 그랬어. 하하하. 자, 그러면 그 자기 이제 미가
태어나지 말고 오빠인지 언니인지 양보하고 안 태어날 거 그랬나 하고 농담을 건넨 거죠. 선생님 기억도 참 좋으시네. 그 말을 잊지 않으셨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역시 이 세상에 나온 걸 고맙게 여겨요. 기쁘게 여겨요.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안심이군. 그러니까 결국 미 생각 변한 게 없구먼. 서울 때처럼 명랑해지고 기운을 내라고. 생각 변한 게 있다면 이걸까요? 뭐? 역시 변한 게 있나? 그 어려움, 목숨과 형체를 받아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니 필요 없이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해야 할 일. 그럼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사명이잖아요. 있기에 내보낸 것 아닐까요? 사명을 지고 나왔단 말이지. 예, 사명이에요. 보람 있는 사명이에요.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움찔해서나 미는 말을 이었네. 그러나 제 사명을 바로 찾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죠. 미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못 찾고 거지처럼 보람 없이 사는 인생.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앞에 있는 조우는 뜨끔하겠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 사명은? 미는 머리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였네. 해치고 찾아봐야겠 하잖아요. 이튿날부터 부산에 새 사업 계획을 분망한 틈을 타 나는 미를 하루 한 번씩은 만났고 그의 판잣집도 찾아가 보았네. 그 생활이 말이 아니었네. 쌤 아까 말했던 어머니는 목판 장수하시고 아버지는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되고 형은 이제 행방불명, 오빠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했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미 아버지 열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하는 광경. 나는 미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그러나 미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의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 자신이 눈치챘을 것일세.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그러니까 다방을 차려주는 것이 일석이조라는 거죠. 이제 일석삼조네요. 자금 유통과 미의 명랑성 회복, 그다음에 수입면,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방을 차려주기로 생각을 한 거죠. 미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죠. 수입이 생기니까 가난한데 아버지 이제 병수발도 할 수 있고,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지금 전부 다 말투가 뭐냐면 조은이 석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내용 전체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아시겠죠? 전부 다 조은이 석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투입니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에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렸던 미였으나 다음날 5일간의 생각의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쩍었으나 그러마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치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맡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닷새 5일이죠.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간에 연락 장소에 다방에 갔더니 레지가 다방 여종업원입니다. 내민 것은 종이꾸러미였네. 종이꾸러미가 이제 그 미희가 조은에게 남긴 편지가 됩니다. 그 속에 이제 검정 넥타이도 들어 있는 거죠.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장교이다 보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생활 방편이 이제 생활이니까 생활의 수단이죠. 아님이 대뜸 진지하게 갖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은 바로 검정 넥타이였네. 정신 차려 이런 뜻이죠. 각성 매개체입니다. 그러면 미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했던 것인가? 간호장교죠. 간호장교니까 여러분 6.25 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6.25라고 하는 민족적 시련에 자기도 한몫해서 올바른 시대적 의무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돈을 버는 돈만을 추구하고 있는 조은과 달리 나는 부끄럽게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 미가 말하는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길이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격동 때문에 사명을 포기했죠. 자기는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정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다고, 그러니까 천박하고 경솔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겼던 미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마냐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는 듯했네. 구르면서 걷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친구는 이제 석이죠. 자네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일세.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석 역시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타락한 조은도 아니고 또 사명을 이렇게 추구하는 지향하는 미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나는 갈등만 하고 초조해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한 내적 갈등만 하는 나는 무언가, 나는 제3 인간형인가 하고 이제 소설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아 씨도 그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명을 택할 것인가, 생활의 이상을 택할 것인가, 신념과 순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우리 늘 하잖아요. 이것을 1953년을 배경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기억 볼까요?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이제 여러분 빨리 찾기 위해서 선생님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조은이 출세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모자도 쓰고 좋은 옷 입고 고급 승용차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2번에서 조은의 변화가 그만큼 극적이다라고 하면 맞겠죠? 2번 보겠습니다. 니은을 찾아보니까 신음하면서 찾으려고 얻어내는 사람만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독자가 애를 써야, 그러니까 난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애를 써야 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를. 니은 문장이 어렵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려는 독자만 인정한다. 나 그런 뜻이라. 이렇게 그 신념을 볼 수 있겠죠. 디귿은 일부러 내 편에서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네. 좀 밝게, 좀 농담조로 웃으면서 얘기했다. 조은이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기분을 꾸며 말하는 모습이다. 일부러 명랑하게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리을은 어디냐? 미인은 고개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치고 사명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미가 조은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조은에 대한 미가 조은을 불신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자기 사명을 찾아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음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내가 처냐마냐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 듯했다. 그래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똑바로 보게 되면서 느낀 조은의 정신적 충격이다. 그럼 맞는 말이게 정답 4번 보면 되겠죠. 3번 4번은 나아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강의를 하고요. 검정 넥타이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검정 넥타이는 순수한 과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나는 성취에 대한 소유자의 자부심이다. 말도 안 되네요. 그죠? 성취에 대한 소유자의 자부심은 아니죠. 정신 차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현재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다. 각성 매개체니까 맞죠. 그리고 검정 넥타이는 궁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착한 의미를 선의 뜻을 말한다. 틀렸고, 세상을 뜬 공인에 대한 애도 뭐 장례식장을 검정 넥타이 메고 간다. 그래서 1, 3번 이렇게 남겨두고 나중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확실히 정답을 고르기로 하고요. 6번 문제는 이제 우리 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6.25 사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소신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명을 포기하고 부유해진 조은의 삶과 가난해졌지만 사명을 찾은 미의 삶이 대조되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이 부끄러움은 조은이 현재 소시민적 삶을 반성하며 느끼는 감정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다음에 타락은 타락했다. 소시민적 생활에 대한 조은의 비판적 인식을 자기가 타락이라고 지금 표현했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석이
석이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나를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제3인간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 명의 삶, 석과 미와 조운의 삶을 긍정적, 부정적,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갈등하는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